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빌며 희망 새해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천안시 성남면 주민들이 오산단 내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개관해 개관 후 약 1년여를 맞은 천안 타운홀이 원도심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안시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야 행사와 새해 맞이 행사를 가졌는데요. 모처럼 한데 모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것을 축하한 시민들은 부푼 희망 속에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천안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제야 행사가 천안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갖는 제야 행사여서인지 시민들은 행사 시작 서너 시간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335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모였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봉사단체에서도 시민들에게 전해줄 떡을 준비했고 푸드트럭도 배치해 추운 밤 시민들의 몸을 녹이며 행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카운트다운이 임박해 무대 위로 행사에 참여한 주요 내빈과 어린이 대표, 다문화 대표들이 모이자 박상돈 시장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시민 모두에게 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 덕분에 위기 속에서도 안정을 찾고 문화, 경제, 교통,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천안 시정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도시로 한 발짝 더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2023년 개미년 토끼해를 맞이해서 행복과 건강히 가정 내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져서 삶이 한층 더 풍요롭고 윤택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천안TV는 2023년 개묘년 새해 천안 시민 모두가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는 둔포면 일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둔포면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당초 부지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고 아산시 의회에서도 이를 놓고 집행부의 비합리적인 행정이라고 꼬집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 교육청소년과는 2021년 6월부터 둔포면 280-1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박경규 시장 취임 이후 아산시가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고 결국 교육청소년과는 건립 부지를 기존 부지에서 10분 거리인 용남산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존 부지가 도로 편입 등으로 1000제곱미터가량 축소돼 당초 공간 구성 계획안 축소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러자 아산시의 안정근 시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문화예술은 어려운 시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논란점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모두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2021년 실시도의 민간을 거쳐 2022년 10월에 시의회에서 공모전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2022년 전국의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더 늦춰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결코 도시계획 계획 때문입니다. 2022년 9월 도시계획의 계획 때문에 해당 부분이 면적이 3분의 1로 도로가 차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해당 청소년 문화의 기준 등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갔고 공정의 시간이 더 늦춰지는 상황입니다. 각각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기존 사업이 변화없이 늦춰지는 의료원들이 같은 데를 뺀다는 특단의 신경을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소년과 측은 사업은 크게 볼 때 센트럴파크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고 개발 사업은 민선 8기 아산시의 관심 사업인 만큼 보다 추진력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변경으로 인해 당초 2026년 6월로 예정했던 사업 완료 시점이 2, 3년 늦춰지는 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우성입니다. 천안시 성남면에 자리한 제5 일반 산업단지에는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최근 천안시내 한복판에서 이른바 상여 투쟁을 벌임과 함께 천안시청에서도 소동을 빚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고 있고 시 당국의 의견은 어떤지 최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천안시내 한복판에 난데없는 상여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이들 행렬 앞에는 성남면이라고 쓰여진 영정이 있었고 유골함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일행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은 성남면 지정 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하는 성남면 주민들로 제5 일반 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같은 퍼포먼스를 펼친 것이었습니다. 천안시청에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경찰들과 마찰을 빚었던 이들 주민들은 이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천안시의 탁상 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되는 친환경 업종만을 유지하고 단지 내 720세대 공동주택을 짓겠다던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수차례 설계 변경과 고시로 화학, 공업, 오염성 폐기물 등 지정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해 산업단지로 변형시켰다. 지정 폐기물은 각종 암을 유발하는 처참한 환경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며 땅을 내놔도 팔리지 않을 것이고 들어와 살려는 사람도 없는 죽음의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시한에도 원인 제공자인 천안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모든 피해는 주민이 져야 함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짧은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주무부서인 기업지원과와 기획경제국장을 만나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 중 일부가 유골함을 기업지원과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불쾌하게 여긴 시 관계자와 주민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한권석 기획경제국장은 천안시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방법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누차 수년간에 걸쳐서 투쟁하신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주고 싶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그 재판도 여러 번 했는데 저희들이 또 재판도 지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주민 편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참아왔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 관철을 위해 상여 행렬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다른 시민들의 시선은 결코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천안 시민 모두가 나보다는 이웃을, 지역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2021년 11월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천안 타운홀이 정식 개관한 사실 천안TV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이제 개관 1년이 막 지난 천안 타운홀은 시민들은 물론 타지에서도 찾아온 시민들에게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 11월 정식 개관한 천안 타운홀은 개관 직후부터 천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개관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 타운홀을 찾았던 방문객들은 약 12만 명 이상이라는 게 타운홀 관리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들 방문객들은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외지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안에 사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천안에 사는 사람들은 좋겠다. 놀랬다. 예. 이런 데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 더구나 또 시에서 시민복지처안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거를 보고서 왜 우리 동네는 이게 없냐. 천안 타운홀은 천안의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천안 시내를 동서남북 방향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해가 지면 볼 수 있는 야경 또한 천안 타운홀만이 갖고 있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개관한 지 1년을 조금 넘어선 천안 타운홀이 천안시가 추구하고 있는 원도심 발전의 주춧돌이 돼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조윤옥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소재 K아파트 단지는 CCTV 입찰 의혹, 관리 직원 공과금 체불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결국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까지 했는데요. 감사 결과 이 단지의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K아파트 단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고 감사 결과를 공동주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열람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68쪽 분량인데 알뜰장터 사업자 선정 운영 등 24개 항목이 무더기로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단지는 방제실 에어컨 구입,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자재 구입,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수의 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는 사우나 시설, 세탁물, 세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감사가 비리 의혹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주민비대위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직 관리소장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비리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계속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 비대위 활동한 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성금을 모아 소송도 여러 건 진행 중이고 아파트 적폐 세력들을 몰아냈더니 곧바로 또 다른 적폐 세력들이 출연하여 비리를 저질러 당황스럽고 화가 나지만 저희는 아파트의 비리를 전부 해결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예산에 있어 국비를 1조 4,602억 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천안시가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 1조 4,264억 원보다 338억 원 증가한 규모로 SOC 분야 사업의 평택 오산간 복복선 천안 아산 정차역 설치 예산을 포함해 1,495억 원이 포함된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행복한 천안 시민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 풍세면에 자리한 제6 일반 산업단지에 천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로 들어설 이곳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제6 일반 산업단지에 천안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천안시가 중기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도권에 밀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낮은 임대료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 및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시는 지속적인 공장 용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입지 애로 해소 및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연계한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5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만 238평방미터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과 기업 편의시설, 회의실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설을 조성하게 됩니다. 풍세육산단 포함해서 현재 천안아산 강수특구 연구개발 특구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미래 차세대 그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풍세육산단이 조성되는 거와 함께 그 육산단 안에 천안 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갖고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수특구 연구개발 확장 개념도 있고요. 결국적으로는 차세대 미래 그 모빌리티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육성을 더 많이 해서 천안시의 이제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설계 용역을 거친 후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청남도가 2년 연속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22년 11월 말 현재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은 1,003억 4,1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1,260억 달러를 기록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고 지난해 같은 기간 939억 7,800만 달러에 비해 6.8% 증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12월 한 달 동안의 수출액을 더하면 1,041억 1,600만 달러를 뛰어넘어 사상 최고의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셈이 된다고 충남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가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아산의 한 업체가 최근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12월 28일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C업체를 적발해 대표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 등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 약 3.5톤을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농관원은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직원, 가족 등 범죄 가담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집행유예 포함 3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들이 판매한 고춧가루 중 약 800kg가량이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초중고 급식이 납품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농관원은 이번 사건이 국밥 등에 흔히 추가하는 다대기를 단순 건조해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신종범죄라면서 지능적인 수법에 신종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해 위반 의심 업체와 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지난해 천안시가 대통령 표창 등 67개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천안시가 가져왔던 지난 1년의 성과들을 이현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천안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각종 대외기관 평가 등에서 67개의 수상 실적 등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느 한 분야 치우침 없이 복지, 문화, 지역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시정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아동복지 분야 수상 실적이 괄목할 만한데 천안형 보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보육유공을,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6공으로 대통령 표창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5월에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이어 다양한 아동정책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최우수 평가와 수상을 거두며 아동이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실히 인정받았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2년차 사업 우수도시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한 국비 1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고품격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 동력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 인정 등 다양한 곳에서 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30년이 넘도록 행복 나눔을 펼치고 계신 장광래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또한 어르신은 2019년에 천안신문과 아산신문이 공동 발간하는 천안 아산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되시기도 하셨는데요.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제가 이렇게 앞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3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해오셨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눔,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처음에 중앙동에 있는 중앙동에 그전에 남산동이었죠. 예. 남산동 새마을지도자로 처음에 동사무실로 갔었어요. 그다음에 새마을 그전에 사업하면서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오는 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파지를 모아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놨겠다 해서 그때부터 파지를 갖다가 수집하기로 했었죠. 파지 수집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신문지나 그런 폐지 수거를 통해서 모은 돈으로 또 그 돈을 적금을 부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마다 소외계층에 나눔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수고 힘들지 않으세요? 수고는 돈이 어떻게 많이 모이지는 아니고 조금씩 좀 모이지니까 어떻게 할 돈이 없더라고요. 또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또 쓰고 그러게 해서 아예 적금을 넣어가지고 붓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적금을 넣고 안 됐을 때는 자기 자본을 떼어서 적금을 계속 넣으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하고서 5년은 하면 그만둬야겠다 생각했는데 5년 지나면 또 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욕심이 생기는군요. 봉사 활동도. 그러다 또 10년이 되니까 10년 하면 그만해야겠다 했는데도 또 그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게 중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려줄 수도 없고, 물려줄 수 없고, 또 같은 새마을 지도가 누가 한다고 추천이 오기 전에는 당신 한번 해보시오 말도 못 듣고 그러고 보니까 벌써 20년 지나 30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겨울에는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좀 어렵죠. 그죠? 네, 천안시 중앙동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행복키움지원단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르신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는 5시 반, 5시만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간단한 운동 한 30분 하고 집에서 그러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어쩌고 하면은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타세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니? 구성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7시 반부터 8시까지 거기서 이제 8시 반, 그렇지, 9시 10분 전까지 거기서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오죠. 그 집에 오면서 거리에 있는 파지 있으면 자전거다 싣고 그렇게 와가지고 동사무실에 조그만 빈 터가 있어서 걷다 이제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면은 한 내아가락 해야죠. 한 내아가가 될 정도 같으면 이제 고물 사다 실어다 판매를 해가지고 그놈 가지고 있다 바로 또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또 한 달 25일쯤 되면은 돈을 찾아서 적금 넣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그렇게 어떻게 세월이 지나가니 30년이 넘었어요. 아, 정말 이 봉사로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 이제 어르신의 자제분들이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버님 이러진 않으세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점잖으시라고 그러는데 아 그렇게 이제 돼야죠. 그래 애들한테도 미안한 감도 네.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떤 이제 제가 원래 서예를 좀 했어요. 서예를 해가지고 충남 추천 작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지도도 해봤고 또 천안 교도소에 가서도 한 적도 있고 이제 학교는 남산초등학교 그다음에 구성초등학교 청수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다녔었죠.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또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이 방과후 학교는 딴 데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나이 먹은 게 또 그것도 좀 추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있다가 또 중앙동에서 시 방침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이라 해가지고 중앙동에서 주민자치 관할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서예를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어요. 이 봉사와 정말 이 재능 나눔으로 하루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지도 않아요.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인지 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이 피부가 제가 가까이서 뵙고 있는데 너무 좋으세요. 어떻게 이 건강관리 비법,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실까요? 비법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참 그 봉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서 쉬운 것인데 그 나눔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은 분도 또 그런 게 힘을 쓰다 보니까 서로 웃고 인상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면 그러니까 따라오고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도와준다 해서 도와줘가지고 즐겁고 좋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니까 젊어지고 이렇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걸 끊지 못하고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장강래 어르신의 이 봉사 활동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봉사라는 것이 꼭 어떤 틀에 박히가 아니고 못 오실 뿐이에요. 실천을 못 오실 뿐이지 천안 시민이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만 꼭 특별하게 봉사한다는 것보다도 실천을 못 오실 뿐이지 다 봉사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강래 어르신의 이 선한 영향력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스튜디오가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난 2022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는데요. 지난해 사건, 사고를 되짚어보려 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치러졌고 이 결과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이 차례로 교체되면서 전국이 요동쳤습니다. 대선 운동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천안, 아산 등을 잇따라 찾으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충청권 표심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에선 승리하지 못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천안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일인데요. 국토부 결정 이전 천안시는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등 정량평가 지표를 충족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이 같은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CCTV 입찰비리 의혹, 공과금 체불 사태 등 몸살을 앓았던 아산시 탕정면 소재 K아파트가 충남도 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운영돼 왔으니 충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충남도가 부적정 판정을 내린 항목만 24건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강도 높은 비리 척결을 외치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도 없지 않았습니다. 7월 아산 모종동 셋들지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베트남 이주 노동자가 거푸집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원 청사의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불법 위험 작업이 사고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0월엔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천안 목천 쿠팡 물류센터 조리보조원 고 박현경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인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고 식당 관리 주체인 급식업체만 약식 기소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그 어느 누구도 고 박 씨의 죽음에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인데 고 박 씨의 유족은 허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새해 2023년을 맞았습니다. 저희 천안TV는 새해에도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바로잡는 데 앞장설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